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한빚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채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점점 치고 올라와서요, 이제는 GDP 대비 100%에 육박했습니다. 작년 2분기 기준이거든요. 2분기 기준에 작년에 GDP가 1924조입니다. 98.6%라면 거의 1924조에 근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선진국이 75.2%거든요. 우리는 98.6%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 세계 평균이 63.7%인데 우리는 98.6%. 신흥국은 45.2%인데 우리는 98.6%. 이게 엄청난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계부채가 진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는요, 이게 80%가 넘어가면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8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소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계는 소비의 주체인데 그 소비의 주체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요, 경제 회복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실 바닥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이 바닥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소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지금 98.6%로 그야말로 꼭지점에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작년 2분기 기준이잖아요. 2분기 기준. 2분기 기준의 가계부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충격파는 앞으로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줄어드는 적이 없습니다. 2분기에는 163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172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엄청 늘어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계부채가 1637조 3천억 원이면 GDP가 1924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98.6%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는요, 자영업자 부채가 포함이 됩니다.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을 시키면 거의 98.6% 정도 된다는 겁니다. 4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 자영업자 부채가 277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77조. 전체로 늘리면요, 자영업자 부채는 굉장히 큽니다. 개인사업자 부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부채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자영업자 부채, 개인사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는 98.6%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가계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빠르면 빠른 만큼 가계에 돈이 없어요.
가장들이 돈이 없고, 예. 그러니까 가게 생활비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 교육비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당장 보면요.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무려 27.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27.6%포인트요. 전 세계 평균이 3.7%인데 반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죠. 선진국의 평균이 마이너스 0.9라고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압도적인 수준. 가계비 증가 속도가 어떤 것 못지않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계비 터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진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부채의 질이 좋지 않아요. 부채의 질이. 단기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2.8%나 됩니다. 22.8%. 단기 부채의 비중이라는 것은 1년 안에 갚는 겁니다. 1년 안에 갚는 거. 프랑스만 하더라도 2.3%거든요. 독일도 3.2%밖에 안 됩니다. 스페인도 4.5%입니다. 이탈리아도 6.5%예요. 영국이 많다고 하지만 11.9%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을 빼면 미국은 31.6%예요. 미국을 빼면 단연 최고입니다. 단연 최고. 예.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은 여러분 결국은 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 점점 어려워진다. 특히 말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지금 가계들은 1년 안에 부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충격은 몇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충격은. 그만큼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이것도 높아요. 47.2%입니다. 47.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7.2%라는 것은 프랑스 30%거든요. 독일은 28.3%입니다. 미국은 17.3%예요. 그러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이렇게 높다.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부채의 위험도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채의 위험도가. 부채 위험도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만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수성은 있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뻥 하고 안 터지는 이유는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치예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수치예요. 그렇게 우리가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GDP 대비하면 43.9%거든요. 미국은 49.5%예요. 프랑스도 45.4%예요. 스페인도 41.6%예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세대출이란 특이한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또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가계부채는 언제든 저는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은 자금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자금이라는 거. 1726조가 작년 말 기준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예, 1월, 2월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렇다면 전 세계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회복기를 따라갈 수 있을런지 오히려 그게 더 두렵습니다. 이게 수출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사실입니다. 예, 수출 산업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많은 수출 기업들이 점점 호황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는 상황이 달라요. 예, 소비는 백화점이나 이렇게 고가품, 명품을 파는 곳은 진짜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소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매출은 아직도 그닥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계부채의 어떤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예, 내수 침체가 오히려 우려되는 분위기예요. 내수 침체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충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 보면요. 예,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1000명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바싹 얼어붙을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바싹 얼어붙게 되면 소비는 그만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게는요. 안 그래도 소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에서 번 소득도 줄어들었고 사업에서 번 소득도 줄어드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줄어들으면 가게가 버틸까요? 못 버틴다. 이 말은요. 결국은 펑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까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자가 신용대출이 3.61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6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출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됐습니다. 그런데 가계가 코로나19로 이전으로 회귀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계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이게 4차 대유행까지 터지고 금리까지 인상되면 아마 내수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요. 결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 시한폭탄이 돼서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가 어려우니까 아마 내수 진작책을 쓰겠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요. 국가 부채만 늘리고 내수는 그냥 유지하는 수준. 결국은 가계가 돈이 많아야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요. 우리 경제에는 아킬레스건이다. 치명상이다. 직격탄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